자, 그럼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일단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2,5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상승세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승세가 제가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2,700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2,650부터 해서는 좀 버거워할 겁니다만은 이제 위쪽으로는 2,750까지는 열려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조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조정은 안 들어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일단 저는 뭐 쓰리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바닥이 나오지 않고 지금은 쌍바닥이 나오면서 역회된 숄더의 변형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형 바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이 아래쪽인 2250포인트에 가깝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돌파 시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돌파 지지 반등에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세 개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시장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조정이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은 어찌됐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당장 요 흐름에 맞춰 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맞춰 가야 되는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남겨진 숙제가 되겠죠.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포인트하고 신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 텐데요. 지금은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련주보다는 2차전지보다는 지금은 자동차 부품 쪽이 살짝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죠.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도 분명은 있지만요. 그런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은 저점에 잡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오늘 뭐 경제신문 일면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현대차의 24조 투자 소식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자동차 부품 쪽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LG에서 디스플레이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 외에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 역시나 중국도 지금은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고립 상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한국의 혜택이 좀 돌아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중국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신규 매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내 종목은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역시나 지지 반등 때 해야 됩니다. 상승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참 좋은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아래쪽인 요 자리 2,500이 뚫기가 어려웠다면 뚫고 나면은 거기가 바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돌파 지지 반등 여기가 이제는 추가 매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도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사면 되고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가 반등 나갈 때 사면 되니까 천천히 지수 방향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 속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 올라왔는데요.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은요. 미리 사가지고 물려있던 사람들 말고는 이제 뭐 엄청 저점에 사가지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냐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추천을 해가지고 그때 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따라 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해버린 게 맞는 거고 지금은 어찌됐든 이제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고 현금 들고 저는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 2,500 뚫은 시점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는 것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보자. 그게 디스플레이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그런 업종이나 그런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신규 매수할 기업을 새로 모색하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맞고요. 내 종목이 그런 업종에 속해져 있지 않다면은 추가 매수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죠. 왜냐? 그런 애들 지금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는 놈만 간다라고 하는 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놈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계속 이렇게 순환매로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숨죽이고 지켜봤다면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보면 돼요. 왜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냐면요. 온라인 강연과 오프라인 강연 그리고 제 시황 설명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 한 해의 차트 모양, 올 한 해의
시장 모양은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장 다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내 종목이고 네 종목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쭉쭉쭉쭉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락장이 오기 전에 현금을 들고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 조정 이후에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 없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요. 상승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상승 그 폭 자체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빨리 나가야 돼요. 왜냐? 뒤 이후에 만약에 제 예상이 맞아서 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현금화를 시켜놔야지만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갈 거야. 앞으로 장이 좋을 거야.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경기 부양할 거야. 경기 지표가 좋잖아.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또 유혹을 당할 겁니다. 언제처럼이냐면요. 2021년도에도 제가 현금 들고 기다려라. 떨어지는 거 보면은 현금화 못한다. 앞으로 하락 나온다. 계단식 하락 나온다. 수없이 이야기할 때 댓글부터 해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비난을 했었어요. 좋은 시장에서 무슨 현금화를 하냐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 상승은 좋은 상승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에게 본다면요. 제 예상이 맞다면 결국 여기는 탈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제 예상은 뭐냐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설 때 상승장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하기로 돌아섰을 때요. 인하기로 시작이 된 그 이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내에 거의 증시가 50% 이상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것은 결국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지난 2007년, 8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까지 금리가 인상이 되다가 2007년부터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는 금리가 2008년 초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증시가 박살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증시가 상승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죠. 이번은 다를 거야 라는 말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은 다를 거야가 아니라 이번도 같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금리 인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상승에서 우리가 최대한 탈출하려면은 지금 시기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최대한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 수익 낸 만큼 손실난 종목을 잘라서 현금을 최대한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상승을 우리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따라 붙는 것이 맞는 거고 내 종목 추가 매수 포인트를 이제 찾아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현금을 마련하고 계좌를 복구시키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